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볼 텐데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약간 좀 모멘텀 자체가 약간 좀 잃어버린 듯한 느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러분들 이 중동은 언제나 세계의 화약고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물가를 뛰게 만들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 고물가인데 유가가 높아져 봐요. 또 환율 띄워봐요. 그러면 우리는 겹겹 악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중고가 아니라 삼중고, 오중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우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수출하는 국가로서는 수입하는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마진율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마 기억 잘 못하실 텐데 1970년대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왔던 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일 샤크, 오일 샤크. 말 그대로 그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중동에 진출하고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해요. GBU, Guided Bomb Unit. 이게 뭐냐면 벙커버스터예요. 이게 진짜 땅 60m 또는 그 이상까지 내려가서 빵 하고 핵시설을 갖다가 파괴해버릴 수 있는. 근데 이제 최근까지는 미국이 이란과 6차, 7차 가까이 협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빵 터뜨렸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걸 미국이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묘한 거예요. 그동안에 핵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호메이니에게 항복을 요구한다. 지금 이란에서는 이제 호메이니라고 표현하면 영어로 이제 하메이니고요. 근데 지금 하메이니는 미국이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야기했던 그 axis of evil, 그러니까 악의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이란이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테러 세력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IAEA가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한 곳이면 이란의 나탄즈, 여기가 핵시설이 있는데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중동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는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금 완전히 혼비백산이에요. 지금 테헤란은. 지금 한때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테헤란에 서울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이 묘한 국제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미국을 생각하면 이란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유 시장 변동성 지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지금 미국이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 지금 B2가 뜬단 말이에요. 지금 GBU, 이 벙커버스터는 B2로만, 여러분들 아시는 그 스텔스 있죠? 이 B2로만 운반이 가능해요. 운반이 가능하고 B2가 움직인다는 미국이 참전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란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그렇게 되면 이건 우리로서는 유가가 150달러, 2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동 상황이 불안하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 새로 생겼어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디에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짚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좀 셈법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방산 쪽이라든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은 해결이 안 되고 잔존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거는 계속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에 약간 분위기 바꿔서 가볼게요. 하정우 AI 수석 네이버 출신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니 배우 하정우가 왜 용산을 가?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죠. 먹방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닙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하정우. 네, 이름만 같아요. 네, 전 네이버 하이프 클로버 X AI 그러니까 이른바 LLM이죠. 이른바 거대 이 언어 모델을 개발했던 이 하정우 전 총괄 센터장이 이제 용산으로 옮겨갑니다. 이른바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이버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사버린 AI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AI 우리가 좀 늦었다. 아예 그냥 미국이나 올라타자. 중국에 올라타긴 힘드니까. 근데 아니야. 지금 막대한 자금이 이제 지금 대선 공약으로는 100조입니다. 이게 투입이 되면서 이걸 이제 진두지휘할 인물이 바로 하정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요. 말 그대로 수재, 천재 이런 소리를 듣던 이 하정우 센터장이 오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이버 주가가 뛰네. 왜냐하면 네이버와의 협업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에 상당히 네이버의 목소리가 좀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사실 네이버가 좀 주춤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포털 쪽이 상당히 좀 기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녹색이 다시 한 번 더 밝은 녹색 되고 있다. 브라이트 그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매출도 지금 작년보다는 10% 정도 올라갈 것 이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저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라는데 밸류에이션도 지금 AI 서비스 관련해서 상향 조정되고 이른바 사버린 주권 우리 자체의 AI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하정우 이 수석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지금 파격 인사가 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놀랬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배우 하정우는 아니니까요. 이 하정우 이 총괄센터장이 앞으로 상당히 이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이면서 동시에 이 네이버 쪽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또 한 해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네이버가 일단은 오늘까지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그 희망과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또 2025년의 시장을 대응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산 쪽도 사실은 저희가 앞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짚고 왔지만은 결국에는 머스주 쪽 그리고 그렇죠. 뭐 실적 생각해 본다면은 방산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카드다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동안 이걸 방산 그러면 한화 아니면 현대 로템, K2전차죠. 뭐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 이 이야기까지도 예. 나왔었고 게다가 이제 현대 로템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KTX 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는 전철 차량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궤도 건설도 있는 거예요. 여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국경제인협회의 회장 바로 류진 회장의 풍산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좀 뿜뿜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워낙 신중한 안전한 그런 기업 경영을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하면은 국내 최대 구리 가공업체입니다. 뭐 대동도 있긴 합니다만 또 탄약을 생산해요. 자, 풍산의 로고가 찍혀 있는 탄약을 사용하지 않는 지금 무기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전도 있는데 그건 뭐 큰 매출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풍산의 포탄도 다 풍산이에요. 포탄도. 그러니까 K9 자주포 안에 들어가는 포탄도 풍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참 이 유진 회장의 특징이 워낙 뭐 영어도 의사소통이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부시 가문하고 상당히 또 막역한 관계예요. 트럼프 가문하고도 뭐 일정 부분에 또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풍산을 좀 주목해 볼 때 워낙 신중해요. 기업 운영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야 되는데. 뭐 건너야 되겠죠. 근데 그럴 정도로 신중하기 때문에 일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만큼은 내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방산업체가 지금 PR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뭐 한 30배 돼요. 근데 지금 12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이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워낙 신중한 거에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또 신중하게 기업 경영을 하기 때문에 좀 믿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또 장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풍산에 한 번쯤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뭐 세계에서 가장 싼 방산 기업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네. 이게 결국에는 말씀처럼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총알을 팔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실 그냥 팔고 싶다고 파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와의 협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굿모닝 세븐이라는 이 프로그램 했을 때부터 사실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렇죠. 저는 계속 이야기했죠. 맞아요. 풍산은.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방산도 수주인데 수주로 돌아가는 또 산업 생각해 본다면 조방원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그렇죠.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볼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이야기를 것 같아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 바로 태종 이방원인데 이를 뺏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쟁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조방원, 조선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이제는 조선은 한국이에요. 그다음에 방산, 원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상장 지수펀드도 ETF도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의 흑자 전환 속에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합니다. 지금 이 전문 분야에 분석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저는 뭐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요. 또 하나오션은 오션대로 후발주자로서의 필리조선소 등의 장점. 미국에서 배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과의 네트워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동관 부회장이. 그다음에 이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들 LNG선, HD는 HD에도 미국의 군함을 바로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조선 관련된 부분 말씀하고 방산도 마찬가지. 이런 이 ETF 상품들이 계속해서 좋다는 거는 뭐냐면 상당히 장기 투자 가능성이 있죠. 이 지금 코스피 5천 목표로 내걸면서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단기 B2였어요. 이 점들이 상당히 좀 지금 관련 계좌들이 이 전환이 되고 있는 거. 장기 투자로 이제는 주식 투자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점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동력도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상법 등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기본적인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알로바다, AI,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든든하게 좀 믿고 국가 정책적으로 또 한미 관계 속에서 믿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방원이다. 조선 방산 원전 이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2차 전쟁은 조금 원래는 이방원이었잖아요. 3년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요걸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왜냐하면 지금 2032년부터 축소 예정이던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신재생 에너지 또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이 공화당 정부는. 그래서 2028년에 세 공제를 IRA법에 나오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공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어요. 26년 내년에 60%, 27년에 20%, 28년에는 완전히 폐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나 솔루션이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CS 윈드 풍력이죠.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면 분명하지만 미국도 지금 선런 그다음에 솔라 엣지, 엠페이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숨은 돌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낙비는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피해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3년 전이면 이방원, 이제는 조방원. 네. 알겠습니다. 조방원은 사실 미국의 정책과도 연결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IRA 법안 지금 벌써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투자하실 때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 꼭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